안녕하세요, 선케이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늦은 시간,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졸린 그런 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원서를 번역한 책인 만큼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잠에 드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7쪽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브 공화국에 바친다. 비할 데 없이 고매하신 삼가 존경하는 분들께 자기 조국에 그 조국이 허용할 수 있는 경의를 바치는 일은 덕이 있는 시민에게만 허용되는 일로 굳게 믿고 있으므로 나는 공공연한 찬사를 바치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30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회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일부 보충해 주므로 여기서는 나에게 행동을 허용하는 법보다 나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열정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들 사이에서 삶을 받은 내가 자연이 사람에게 준 평등과 사람들이 만든 불평등을 고찰할 때 그 깊은 지혜를 생각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지혜가 있으므로 평등과 불평등이 이 국가에선 잘 어울려 자연법에 가장 가깝고 더욱이 사회에 가장 편리하도록 공적인 질서 유지와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성에 대해 양식이 명령할 수 있는 최고의 준칙을 구했을 때 나는 그 준칙이 당신들의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 때문에 비록 내가 당신들의 성벽 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모든 국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점을 갖고 게다가 나로서는 그 폐해를 가장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인간사회의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태어날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인간 능력의 범위로 한정된 이를테면 충분히 통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진 사회, 그리고 각자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므로 누구나 자기가 책임진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일이 없는 사회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런 국가에선 개개인이 서로 알고 있으므로 몰래 이루어지는 악덕이나 검소한 미덕이 모두 대중들의 시선과 평가를 면할 수 없으며 이처럼 서로 안다는 것을 통해 토지에 대한 사랑보다 시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 모든 국민에게 공통된 행복 이외에는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권자와 국민이 같은 이해를 가진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국민과 주권자가 동일한 인격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므로 결국 나는 사려 깊고 온건한 민주적인 정부 아래 태어났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든 법이라는 명예로운 멍에라면 벗어던지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다 죽고 싶을 것입니다. 이 유익하고 마음에 드는 멍에야말로 스스로 목이라도 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이외의 멍에는 어떤 것이든 맬 수 없으므로 더욱 순순히 매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나 국가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법으로부터 초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누구나 국가 밖에 있는 사람이 국가의 법을 무리하게 강요하여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구성이 어떤 것이든 그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국가 통치자와 또 한 사람의 국의 통치자가 있다면 그들이 권력의 분할을 어떻게 행했다 하더라도 양쪽 모두 국민을 잘 다스리고 국가를 잘 통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법을 갖고 있더라도 새로운 제도의 공화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현재의 필요에 적합치 않도록 구성되어 새로운 시민에 정당치 않든가 또는 시민 쪽이 신정부와 맞지 않을 경우 그런 국가는 생겨나자마자 거의 흔들리고 파괴되는 위험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실질적이고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이든가 진한 포도주 같은 것이므로 거기에 익숙한 튼튼한 체질을 길러 강하게 하는 데는 적당하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허약한 체질은 압제하고 파괴하고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복종이 습관화된 국민은 통치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속박을 떨쳐버리려고 시도하면 그들은 점점 자유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것은 자유와는 반대인 방종을 자유로 잘못 알아서 그들이 꾀하는 혁명은 언제나 자신의 사슬을 무겁게 하는 데 불과한 선동가들의 손에 자기 몸을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유로운 국민의 모범인 로마 국민조차도 타르키니우스 집안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자치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국민은 타르키니우스 집안이 강요한 노예 상태와 굴욕적인 고역 때문에 타락해버려 지혜를 짜내어 돌봐주고 통치해야 할 어리석은 백성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 압제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되었다기보다 어리석게 된 이들 영혼은 비로소 조금씩 건강에 좋은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는 데 익숙해져 마침내는 로마 국민을 모든 국민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국민으로 만든 엄격한 풍속과 자랑스러운 용기를 점점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조국을 위해 행복하고 평온한 공화국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 공화국이란 기원은 태고의 어둠 속에 사라졌을 정도로 오래되었고 주민 속에 용기와 조국애를 불어넣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공격밖에 받은 일이 없으며 그리고 그곳 시민은 오래전부터 독립에 익숙해졌으므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에 적합한 공화국입니다. 나는 다행하게도 무기력함으로 잔인한 정복욕에 괴로워하는 일 없이 또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정복될 위험에서 보호된 조국, 즉 몇 개의 국가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어떤 국민도 침략하려는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어떤 국민이나 다른 국민에게 이를 침략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자유로운 도시. 한마디로 말해 이웃나라의 야심을 조금도 유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 나라의 도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공화국을 택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공화국은 그런 행복한 위치 덕분에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그 시민이 군사훈련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자기 방어를 위한 필요해서라기보다 진정으로 자유에 적합한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기르는 씩씩한 기상과 자유로운 용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입법권을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그런 나라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적합한가를 그들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인의 플레비스토키움과 유사한 국민투표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국가의 통치자들이나 국가의 보전에 가장 관계 깊은 사람들이 때로 국가의 위급과 존망을 좌우한 토의에서 제외되고 어리석은 모순이지만 위정자들이 보통 시민이 가지고 있던 권리마저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다음과 같은 일도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이익을 목표로 서투르게 고안된 계획이나 마침내는 아테네 사람들을 멸망케 한 위험한 개혁을 중지시키기 위해 누구나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는 그런 힘을 갖지 않을 것, 그 같은 권리는 위정자에게만 속할 것, 또한 위정자는 이것을 극히 신중하게 행사할 것. 국민 측에서도 이 법률에 동의를 하는데 조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공포는 엄정한 수속을 거치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전에 법률이 신성시되고 존중되는 것은 특별히 그 법률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며 국민은 날마다 바뀌는 법률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오래된 습관을 무시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사소한 악을 바로잡으려고 큰 악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확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국민이 위정자는 없어도 된다거나 임시 권력만을 위정자에게 남겨두면 된다고 믿고 경솔하게도 시민에 대한 공무를 담당하는 관리와 그 법률의 집행을 자기들 손에 남기는 공화국은 틀림없이 나쁜 통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피했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갓 나온 최초 정부의 조잡한 구성은 틀림없이 이러했을 것이며 아테네 공화국을 멸망케 한 결함도 이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공화국을 택했을 것입니다. 즉, 개개인이 법률에 인가를 부여하는 일과 단체로서 또 지도자들의 보고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공사를 결정하는 일로 만족하여 권위 있는 법정을 확립하고 주의 깊게 그 관할을 구분짓고 또 재판을 관리하여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시민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해마다 선출하는 공화국. 또한 위정자들의 미덕이 지혜로운 국민의 증거가 되어 이 둘이 서로 존경하는 공화국을 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한 오해로 공공연한 화합이 어지럽혀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같은 맹목과 오류의 시대에도 절도와 서로 간의 존경과 법률에 대한 공통된 존중의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구적인 화해의 징조이며 또 보장이기도 합니다. 비할 데 없이 고매하신 존경하는 분들이여, 위에 말한 것이 내가 택한 조국이며 내가 바라고 있던 여러 가지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에 만일 신이 매력적인 지세와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경치를 덧붙여 주셨다면 나는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동포인 시민들과 즐겁게 사귀며 평화롭게 생활하고 또 그들의 본을 받아 사랑, 우애, 그 밖의 모든 덕을 행하고 선인으로서 그리고 성실하고 유덕한 애국자로서 영광스러운 기념을 뒤에 남기는 일 외에는 아무런 소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고 또 내가 뒤늦게 깨달은 탓에 다른 국토에서 병들어 의지할 곳 없는 생애를 마치게 되어 청년기의 무분별로 잃은 안식과 평화를 안타까워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내 나라에서 할 수 없었던 위와 같은 견해를 내 영혼 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동포 시민들에 대한 세밀하고 사심없는 애정에 잠기며 마음속으로부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시민 여러분, 아니 형제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민족으로서 법률이 우리 모두를 결합시키고 있으므로 내가 여러분의 일을 생각할 때 아울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를 생각지 않을 수 없음은 나로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누구라도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나 이상으로 그 가치를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정치적, 사회적 상태에 대해 고찰하면 할수록 인간적 사상의 본성에서 현재 이상으로의 좋은 상태가 허용된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국가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일이 문제가 될 때 모든 것은 관념상의 계획, 기껏해야 단순한 가능성에 한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행복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므로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행복해지려면 행복하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통해 손에 넣고 또는 되찾고 나아가서 무용과 지혜로 2세기 동안 보존된 여러분의 주권은 널리 완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계약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증하며 여러분의 평안한 상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법은 훌륭합니다. 가장 숭고한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쓰여지고 존경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러 강국들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국가는 평온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이나 정복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만든 현명한 법률 외에는 아무런 주인도 없고 그 법률도 여러분이 선출한 공명정대한 사법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빈둥빈둥 놀았으므로 유약해지거나 쓸데없는 안일에 빠져 참된 행복과 견고한 덕에 대한 취미를 잃을 만큼 풍족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의 산업에 의해 여러분이 손에 넣는 것 이상으로 다른 나라의 원조가 필요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강대국에서는 이 귀중한 자유를 높은 과세에 의존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존하는데 아무런 희생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또 여러 나라 국민의 모범으로서 보다 현명하고 적절하게 구성된 공화국이 부디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기원이며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선조가 여러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니 앞으로 이것을 선용한다는 차원에서 지혜로서 영속시키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단결, 법률의 복종, 법 집행자에 대한 존중, 이런 일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원망스러운 일이나 의심의 싹이 남아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불행과 국가의 파멸을 야기시키는 불길한 씨앗으로 보고 서둘러 그것을 파괴해 버리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계에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보다 더 공명정대하고 총명하며 존경해야 할 사람들의 집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정자들은 모두 중용의 덕과 소박한 풍속, 법률에 대한 존경과 더없이 성실한 화해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현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이성이 미덕에 바치는 유익한 신뢰를 사양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생각해 보시지요. 그들은 여러분이 선출했고 그 선택의 정당함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요직에 오르게 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명예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법의 효력과 그 옹호자의 권력이 정지되는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안전과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무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참된 이익과 의무에서 또 이성에 의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은 올바른 신념으로 행한다는 일 외에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 유지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삼가야 할 죄악이므로 여러분이 그런 일로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지식이 있고 또 열의에 찬 사람들의 현명한 의견을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바랍니다. 게다가 평등과 중용과 가장 겸허한 정신이 여러분의 행동을 계속 규정짓고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럽고 겸허한 국민의 본보기를 여러분 자신이 온 세계에 계속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내 마지막 충고입니다만 목적인 행위보다 종종 가장 위험한 동기를 감추고 있는 음험한 해석과 독을 품은 연설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다가올 때가 아니면 절대 짖지 않는 선량하고 충직한 개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집안 사람들은 곧 잠에 깨어나 경계의 태세를 갖추는 법입니다. 그러나 늘 사람들의 안식을 어지럽히고 계속 잘못 알리는 경보 때문에 정말 중요한 때엔 들어주지 않은 그 소란스러운 동물들의 끈질김을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고매하신 존경하는 분들이여, 자유로운 국민의 훌륭하고 존경할 위정자인 여러분, 내가 특별히 당신들에게 찬사와 의무를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기에 적합한 지위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재능과 덕으로 얻어지는 지위이며 당신들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동시에 당신들의 동포인 시민들이 당신들을 오르게 한 지위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당신들의 가치에 다시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다른 위정자들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국민, 더욱이 스스로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명예를 걸머쥐고 있는 국민이 총명한 지혜와 이성을 통해 다른 나라의 민중보다 뛰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인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예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그 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이 세상의 삶을 주고 내 유년 시대에 당신들을 존경해야 함을 종종 이야기해 주던 한 사람의 덕 있는 시민의 일이 생각날 때마다 더없이 기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직접 일해서 생활하고 숭고한 진리로 그 영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의 앞에는 그 일을 위한 연장과 함께 타키투스와 플루타르코스, 그로티우스의 저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명의 귀여운 아들이 대대로 내려온 아버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아버지로부터 애정이 담긴 교육을 받으며 가난한 결실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청춘의 방황이 한동안은 이처럼 현명한 교육을 잊게는 했지만 마침내 나는 아무리 사람이 악덕의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을 주고받는 교육이 헛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행복하게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매하신 존경하는 분들이여, 당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국가에 태어난 시민들은, 아니 단순한 주민이라도 다 이 같은 사람들이며 다른 국민 사이에서는 직인이라든가 천민이라든가 하는 이름 아래 천하고 그릇된 관념을 주고 있는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고백합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동포 여러분들에 비해 별로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장에 가나 그는 있는 그대로의 인품으로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교제하기를 요청받았으며 또 그것이 깊은 관계를 맺게 했고 결실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당신들로부터 받기를 기대해도 좋은 경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할 말이 못되며 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 타고나면서 지닌 권리에 있어서도 당신들과 대등하며 당신들보다 하급지위에 있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당신들의 가치를 인정하여 자진해서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당신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부드러움과 간곡함으로 법의 집행자에게 적합한 위험을 완화시키고 있는지, 또 그들이 당신들에 대해 지켜야 할 복종과 존경에 대해 당신들이 얼마나 경의와 주의로 보답하고 있는가를 알고 나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불행한 사건의 기억을 점차로 멀리하는 데 알맞은 정의와 지혜에 찬 행위이며 또 공평하고 고결한 국민이 그 의무를 즐기고 당신들을 존경하는 일을 자연히 좋아하며 그리고 가장 열심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분별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사회의 위정자들이 그 사회의 영광과 행복을 사랑하는 일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보다 신성하고 숭고한 조국의 위정자, 아니 오히려 지배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지상의 조국에 어떤 애정을 나타내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라는 점에서 볼 때 몹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법률에 허용된 신성한 교의들로 뜨거운 주네브에선 설교에 대한 위대한 기술이 연구되어 어떻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라 해도 몹시 즐거운 일입니다.